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에 물건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약 127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널찍합니다. 도로의 폭은 4m 50 정도 되고요. 경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지의 하단부 경계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물건지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서 우측 경계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물건집니다. 좌측 경계 부분은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물건지고요.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보다 50c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고요. 현황은 나대지 상태고요. 평탄화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경계 부분은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지에서 바라보면 이런 풍광이 나옵니다. 저 앞에는 강이고요. 상단부 경계 부분은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나무도 있고요. 뒤에는 산입니다. 뒷산에서 바라보면 이런 풍광이 나오고요. 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강 쪽으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맑은 강물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고요. 강폭이 넓습니다. 물건지는 저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로길을 만들면 강 쪽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 7108번이고요. 물건 번호 2번입니다. 한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물건 번호 2번입니다.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고요. 매각기일은 2021년 12월 21일이고요.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상주지원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으로는 상주시청이 있고요. 위로는 문경시, 우측으로는 의성군과 안동시가 있고요. 밑으로는 구미시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여기고요. 대전광역시는 여기입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상주시청과 직선거리는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 IC와 직선거리는 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 동상주 IC와 직선거리는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인근에는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가 있고요. 자연불악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과 직선거리는 4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낙동강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습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있는 임야는 사유지고요. 이렇게 낙동강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여기 바위 있는 곳에서 낚시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토지의 경사면이 대부분 이렇게와 이렇게 돼 있어서 동양 또는 남동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매각이고요. 면적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1,7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 감정가와 같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현재 1차 진행 중입니다. 매각 토지 현황은 토지 이용 계획으로 보겠습니다. 토지를 구매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원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가 나와 있고요. 지목은 대, 면적은 약 127평이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6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준보존산지, 홍수관리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준보존산지는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요. 홍수관리구역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적도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 선이 홍수관리구역입니다. 물건지 절반 정도가 물려 있는데요. 요쪽이 홍수관리구역인지 요쪽이 홍수관리구역인지 이렇게 봐서는 잘 알 수 없는데요. 여기에 홍수관리구역을 눌러보면 색깔 표시된 곳이 홍수관리구역이고요. 지대가 낮은 곳입니다. 여기는 산이어서 지대가 높은 곳이고요. 물건지는 여기고요. 3D 지도로 주위 지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산 있는 곳은 지대가 높고요. 논 있는 곳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낮은 쪽으로 홍수관리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건폐율을 계산할 때 홍수관리구역을 빼고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홍수관리구역을 무시를 하고 전체 면적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 약 50% 정도는 홍수관리구역에 접촉이 되어 있는데요.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에 용적률 80% 이하고요.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100평이 있습니다. 홍수관리구역이 약 50% 정도가 접촉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면적에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건축 바닥 면적은 20평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홍수관리구역에 접촉이 되어 있는 50%를 빼고 건폐율을 적용하면 건축 바닥 면적은 10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홍수관리구역이나 하천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자체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상주시는 홍수관리구역에 저촉이 되어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전체 면적을 건폐율 계산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단 건축은 홍수관리구역 바깥쪽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드론 사진을 보면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하천구역선은 이렇게고요. 이쪽이 하천구역에 접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은 이쪽에만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주차장이나 정원, 마당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위 가능 여부를 보면 건축 가능한 시설물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면 동그라미 부분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원에 안 나와 있는 문화재 관련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공간 서비스에서 해당 물건지 주소를 검색하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 1이라고 뜹니다. 여기를 눌러보면 규제 대상 문화재 문화유적 분포 지도에 한 건이 떴죠. 0건이라고 떠야 되는데요. 한 건이 떴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요. 매장 문화재가 존재할 수 있으니 사업 전체 면적 중 2%를 발굴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현황 위치 주인은 단독주택과 농경지, 낙동강, 축사,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인근에 축사는 안 보였습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 주거 나지 상태이고요. 동쪽으로는 약 2에서 3m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포장도로의 폭은 4m가 넘었습니다. 권리 분석이고요.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더라도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토지 구입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자체에서 지정한 조례나 지역 지구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지역 지구 구역이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기수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이강식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김선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